오늘은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시대 부자들은 왜 비과세연금과 가족연금 구조를 미리 준비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기본연금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주거비, 식비, 병원비, 생활비, 자녀 지원비까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은 더 크게 느끼실 겁니다. 월세나 관리비, 병원비, 식비만 계산해도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전망입니다. 정부 재정추계에서는 국민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기금 소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위험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매달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둘째, 그 돈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셋째, 내가 쓰고 남은 자산이 자녀에게 어떤 구조로 이어질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야 진짜 연금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금은 돈이 아닙니다. 연금은 흐름입니다. 돈은 쓰면 줄어듭니다. 하지만 잘 만든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부자들이 연금을 바라보는 방식도 바로 여기서 다릅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수익률만 보지 않습니다. 이 상품이 몇 퍼센트 수익을 주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세후로 얼마 남는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가족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까지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비과세연금입니다. 비과세연금이라는 말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비과세연금은 아무 상품이나 가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일시납은 1억 원 이하로 가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월납형은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비과세 연금의 핵심은 상품명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10년 유지, 납입 한도, 계약 구조. 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산가들은 이 구조를 중요하게 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익률이 같아도 세금을 내는 구조와 세금을 줄이는 구조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이자가 발생했다고 해도 일반 금융상품에서는 이자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저축성 보험은 보험 차익에 대해 이자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세전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 현금 흐름입니다. 노후에는 이 차이가 큽니다. 젊을 때는 수익률 1%, 2%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 30만원, 50만원 차이가 생활의 안정감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셨던 70대 김 선생님 사례입니다. 김 선생님은 35년 가까이 사업을 운영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자녀들도 어느 정도 독립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상가 일부 매각 대금과 퇴직성, 자금까지 합쳐 약 2억 원 정도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예금을 생각하셨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두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금 이자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이자에 대한 세금도 신경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두면 생활비로 조금씩 빠져나가다가 결국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돈은 선생님 생활비로만 쓰실 돈인가요? 아니면 자녀에게도 일부 이어지길 원하시나요? 김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쓰다가 남으면 자녀에게 가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구조가 없다는 뜻입니다. 쓰다가 남는 것과 남도록 설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김 선생님의 자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 바로 쓸 수 있는 비상자금. 둘째, 매달 생활비를 만들어주는 연금 구조. 셋째,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는 현금 흐름 구조. 여기서 핵심은 모든 돈을 한 상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의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생활비로 쓸 돈인지 병원비로 남길 돈인지 자녀에게 이전할 돈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다 섞여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돈은 자녀에게 남겨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생기고 생활비가 부족해지고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면 조금씩 꺼내 쓰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자녀에게 남기려고 했던 돈도 사라지고 본인 노후 생활비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연금 2대 플랜에서는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설계해야 합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자금은 생활비 흐름을 만드는 구조로 설계하고 일부는 비상자금으로 따로 두고 일부는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검토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에게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나요?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녀에게 자산을 넘길 때 무조건 세금 없이 넘긴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도 상속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조를 잘 만들면 한 번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이전하고 시기를 조절하고 현금 흐름 형태로 관리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은 가능합니다. 즉 핵심은 무조건 비과세 이전이 아니라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이전 구조입니다. 이 표현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한 번에 넘기면 세금 문제가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증여, 공제 범위와 자금 출처를 고려하면서 나누어 이전하면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보험 구조에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실제 보험료 납입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충 설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돈을 냈는데 자녀 명의로 계약을 했다든지 중간에 계약자를 바꿨다든지 수익자를 변경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증여 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연금과 가족연금 구조는 반드시 계약 구조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 납입자,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자녀 명의로 해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비과세 연금은 좋은 상품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같은 상품도 누가 계약자인지, 누가 돈을 냈는지, 누가 받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김 선생님 상담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점검했습니다. 단순히 매달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자금 출처가 명확한지, 향후 자녀에게 이전할 때 문제가 없는지, 사망 시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중도 해지 가능성은 없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김 선생님의 노후 생활비가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 둘째, 자녀에게 줄 자산은 한 번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셋째, 세금 문제는 단정하지 말고 계약 구조와 자금 흐름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 세 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작정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돈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남기는 것입니다. 3천만 원을 한 번에 주는 것과 매달 5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3천만 원은 쓰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매달 50만 원의 흐름은 자녀의 생활을 바꾸고 투자 습관을 바꾸고 자산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부자들이 자녀에게 남기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흐름입니다. 구조입니다. 그리고 습관입니다. 여기서 종신보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단순히 사망보험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산가들에게 종신보험은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많은데 현금이 부족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망 후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유가족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면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무조건 비과세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 수익자가 누구인지,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세금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신보험도 단순 보장 상품이 아니라 상속 재원 설계 도구로 볼 수 있지만 반드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전체를 책임지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IRP, 개인연금, 비과세연금, 현금흐름 자산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받는 연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가족연금 구조입니다. 연금 2대 플랜입니다. 다시 말해 연금은 단순히 내 노후 생활비를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세금, 현금 흐름, 자산 이전, 상속 재원까지 연결되는 통합 설계 도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는 분, IRP는 있지만 운용을 거의 하지 않는 분, 연금 저축은 있지만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지 모르는 분, 비과세 연금이 있다고 들었지만 조건을 정확히 모르는 분, 자녀에게 자산을 넘기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 그렇다면 지금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연금이 몇 년 동안 이어지는지, 매달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이 네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은 늦게 준비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특히 비과세 요건은 10년 유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것과 5년 뒤 시작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노후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의 구조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좋은 연금 설계는 내 노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금 구조, 현금 흐름, 자녀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말씀드렸는 대부자들이 실제로 연금을 바라보는 방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바로 세금의 타이밍을 설계한다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산가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내느냐, 어떻게 나눠서 내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한 번에 이동하면 부담이 커지고 나눠서 이동하면 부담이 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구조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돈을 한 번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나누고 흐름으로 나누고 구조로 나눕니다. 여기서 연금이 왜 중요한지 다시 연결됩니다. 연금은 한 번에 받는 돈이 아니라 나눠서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활용하면 이전도 나눠서, 부담도 나눠서, 리스크도 나눠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만들 때 얼마를 받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자산가들은 다르게 봅니다. 얼마를 받느냐 보다 얼마를 오래 받느냐를 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래서 연금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지속성입니다. 지금 당장 많이 받는 구조보다 오래 유지되는 구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노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이 부족한 순간이 아니라 흐름이 끊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보이는 자산과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있는 돈, 부동산, 예금만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 구조를 더 중요한 자산으로 봅니다. 돈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지만 흐름은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들은 자녀에게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남기고 구조를 남기고 시스템을 남깁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5천만 원을 받는 것과 매달 5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에 받은 돈은 생활비로, 소비로, 예상하지 못한 지출로 사라질 수 있지만 매달 들어오는 흐름은 생활을 유지하게 만들고 다시 자산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 전략은 단순히 노후 준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자산 구조 설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는 늦게 시작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연금은 일정 기간 유지가 필요하고 자산 이전은 시간 분산이 필요하며 구조는 시간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간 자체가 전략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과 5년 뒤에 시작하는 것은 같은 상품을 선택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단순히 쓰고 끝나는 돈의 형태인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의 형태인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은 더 이상 단순한 노후 준비 수단이 아닙니다. 세금, 현금 흐름, 자산 이전, 가족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핵심 도구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연금 수령 전략, 비과세 구조, 설계 자녀까지 이어지는 가족 연금 구조 실제 사례 기반의 연금 설계 방법까지 현실적인 내용만 계속해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해두시면 이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연금 전략으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